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게 확실하게 맞는지 정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옛사람들의 지혜는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과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다양한 지혜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현명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대구치 하루아키 저자의 인생의 문장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 70세가 되기까지 무려 10권의 책을 읽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지금은 대학 학장이자 작가로서 활동하며 인생 후배들에게 다양한 지혜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현명하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기원전 6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의 솔론이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방문했습니다. 솔론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재산 정치를 실시한 아테네의 정치 개혁가입니다. 당시 크로이소스는 그리스의 도시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리디아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화폐를 주조했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으니까요. 크로이소스가 솔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이때 크로이소스가 기대한 대답은 당신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솔론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론이 거론한 첫 번째 인물은 텔로스였고 두 번째는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였습니다. 이유는 훌륭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크로이소스는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 부자이면서 유명한 자신이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솔론에게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나의 행복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솔론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단 하루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 생에는 전부 우연입니다. 지금 운이 좋다고 해서 평생 이어지기란 보장은 없지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어떤지는 그 끝을 보기 전까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기 전까지 그를 행운의 사람이라고는 불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지금은 크로이소스가 운이 좋을지 몰라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론이 보기에 행복한 사람이란 훌륭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 크로이소스는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나라까지 잃고 말았죠. 그리고 극형에 처해지는 순간 그 옛날 솔론이 했던 말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말이죠.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술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아, 괜찮은 인생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괜찮은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개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을 즐기는 자세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괜찮은 인생의 요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거나 남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거나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거나 오랫동안 슬픔을 붙들고 우울해하거나 매일 그렇게 지내면 인생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대굴대굴 구를 만큼 큰 소리로 웃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인생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런 희로애락이 많은 추억과 더불어 인생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쁜 일로 더해진 100이 슬픈 일 100으로 지워지지는 않죠. 오히려 절대값으로 더해져 20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마냥 고민하기보다는 오늘은 뭔가 재미난 일을 한 가지 해보자 하고 행동으로 나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 묻지 말고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저 역시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향해 그렇게 나날이 살아가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재미난 일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며 희로애락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정욕구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면 부디 이 3가지 일을 하시길. 한 유명인이 이 문장을 SNS에 올렸어요.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 이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어떤 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매우 강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란 아주 어렵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세심하게 살펴봐줄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심히 신경 써줄 확률은 사실상 매우 낮습니다. 있다고 해도 우연히 내 행동을 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칭찬해줄 정도죠. 그러니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라는 우리의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대하는 만큼 인생의 낭비입니다. 법렵이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 후한서에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한시대의 관료 양진이 지방 부임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있는 숙소에 부하가 찾아와서 뇌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양진은 거절했지만 부하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양진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늘에 있는 신이 먼저 봅니다. 그 다음 땅에 있는 신이 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보고요. 제가 이 말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은 결국 맨 마지막에 알아차립니다. 세상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알아줄지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는 애당초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도 하늘과 땅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거나 칭찬받고 싶다는 기대감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몸도 점점 병들어 갑니다. 머리로는 확실히 이해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아는 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더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인생의 여러 일들이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면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이 세 가지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 같아 라고 선을 그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때그때 관계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인간은 흙으로든 백으로든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시인 중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라는 작품 속에서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이 세상 만물의 경이로움을 보라. 하지만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 경이로운 존재가 또 있으랴.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 안티고네의 비극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친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인 줄 모르고 어머니와 결혼합니다. 프로이트가 만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단어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훗날 그 사실을 안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해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방랑길에 오릅니다. 그러자 안티고네의 두 오빠는 왕이 쟁탈전을 벌이는데요. 서로를 찌르고 죽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해 왕위를 차지한 오빠가 죽은 오빠의 장례를 엄격히 금지하자 그 일에 분노한 안티고네는 금지령을 어기고 오빠를 땅에 묻어줍니다. 하지만 파수꾼에게 발각돼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안티고네의 대담무쌍한 행동을 칭송한 것이 위의 대사입니다. 소포클레스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5세기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쯤 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불가사의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어려운 듯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엄청난 현자도 엄청난 바보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엄청난 악인도 엄청난 선인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비슷비슷하게 현명하고
비슷비슷하게 어리석고 비슷비슷하게 선량하고 비슷비슷하게 교활합니다. 요약하자면 모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나중에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은 이해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득이 될 때 상대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전환시대의 인물 사마천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능이라는 무장이 흉노적 토벌에 실패하고 적에게 인질로 잡혀서 한 무제의 노여움을 샀을 때 그를 궁정에서 유일하게 변호한 사람이 사마천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능과 딱히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의 용맹무쌍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임하는 이능의 자세를 칭찬하면서 그가 책임지고 자결하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이능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사마천 역시 무죄의 노여움을 사 결국 생식기가 잘리는 극형에 처해집니다. 사마천의 용기는 감탄할 만합니다. 사마천은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고수했으니까요. 더욱이 그때의 분노로 고대 중국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를 완성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마천 같은 근성을 가진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력자가 저놈은 나쁘다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라며 동조합니다. 인간에겐 자기 자신과 자기 신변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내 몸,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인이든 누구든 아무렇지 않게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 인간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줄 거라는 일어나지 않을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막상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이런 심한 일을 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영어 격언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만에 하나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를 만난다면 대단한 행운임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구치 하루아키 저자의 인생의 문장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생을 즐겁고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오늘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일일이 따지지 말고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보세요. 하루에 재미난 일 하나씩 해보면서요. 둘,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기입니다. 셋,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기 위해 때론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인생의 문장들에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실적인 교훈들이 많았는데요. 역사적 인물들의 옛날 이야기들이 예시로 담겨 있어서
전 특히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저자가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조언들이 기억에도 잘 남았습니다. 오이디푸스 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요. 기왕이면 인생을 즐겁고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